자, 아직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죠.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아마 지난주 광화문 집회를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좌파들이 거의 패잔병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개딸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주인을 잃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유기견이 되었고, 민주당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아바이를 잃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실제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광화문 집회 가가지고 몰래 침투를 해가지고 봤습니다. 봤는데 진짜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되게 쇼를 많이 합니다. 되게 힘 있는 척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 뭐 이런 걸 합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재명 유죄 선고에 비상회의를 했대요. 이것도 모자라. 심지어 긴급 연석회의도 했답니다. 이것도 모자라. 휴일에 국회로 이례적으로 집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재명 교체 전혀 고려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쓸데없는 회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비상회의 한다고 이재명이 유죄가 무죄가 됩니까? 더 나아가 긴급 연석회의 한다고 돼요? 더 나아가 휴일에 니들이 모인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즉 쓸데없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교체 전혀 고려를 안 한대요. 자, 저는 물어볼게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이재명의 교체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린 다 뭐 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법의 심판을 받아 죄값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재명 구속입니다. 우리는 민주당 당대표가 바뀌든 말든 관계가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민주당 당대표 교체를 왜 니들 스스로 말을 하는 겁니까? 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언론사도 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돼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물어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냥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범죄 혐의만 집중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실제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냐 안 내리냐 그것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자가발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 교체 안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교체가 될까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개딸들에게 또다시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오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최민희입니다. 자, 최근 뭐 삼김이라 그래가지고 뭐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최민희가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비명계 움직이면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데 어우 쎄. 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이재명 자, 들어보셨습니까? 자, 최민희가 지금 되게 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재명을 뒤집는 당내에 민주당 세력이 있다라면 그걸 내가 함께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뒤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뒤통수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니들끼리 싸우는 건요, 우리가 말리지 않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민주당 내에서 뭐 어떻게 하든, 민주당 내에서 어떤 소리를 하든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리 저렇게 나오더라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이재명의 유죄는 더 확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 계속해서 재판은 열리게 될 거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린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벌써부터 민주당 내부에 권력 투쟁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재명 1급 체제 속에서 어떻게든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스스로들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공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안 바뀔 거다. 안 물어봤어. 최민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과 함께 죽이겠대요. 비명계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우린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건 니들끼리 당내 다툼이 아니라 우리 관심이 있는 건 이재명의 재판, 이재명의 법적 처리가 우리는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들이 이재명 1급 체계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이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싸우세요.
네, 싸워라 부추겨주면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 예산은 500억을 깎고 법원은 240억을 늘려줬습니다. 검찰은 실제 수사에 필요한 비용을 다 깎아버렸어요. 근데 법원은 굳이 안 늘려도 되는 비용을 민주당이 늘려준 겁니다. 뭐를 위해서? 이재명 1심 재판을 위해서. 자,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분명히 역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와 관련돼서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이재명 1심 유죄 났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말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1심 선고 재판부 정치검찰 공작에 동조한 정치 판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을 넘어서 이제는 사법부 재판까지도 이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 나라의 민주당이 믿을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행정부도 못 믿어, 사법부도 못 믿어, 삼권분립 아래서 믿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이 나라 그 어떤 헌법기관도 못 믿고 있다라는 민주당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오로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오히려 더 악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뭐라 말하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국민 심판을 각오해야 될 거래요. 자, 저는 물어볼게요. 사법부와 관련돼서 국민 심판을 왜 합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법부가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냐 안 내리느냐 그걸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는 그 양형 기준표를 받고 그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미 다 풀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개딸을 또다시 선전선동하는 거죠. 나와주세요.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뭐라 말하냐? 이렇게도 말해요. 이재명 재판 당 차원에서 대응한대요. 전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요. 원래부터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웃긴 게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당 차원 대응을 한대요. 아니, 예전부터 당 차원 대응했잖아요. 네? 이재명을 위해서 무슨 뭐 이상한 거 다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방탄을 그동안 해왔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삼스럽게 갑자기 당 차원에서 방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전형적인 쇼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논리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가 법리가 없어.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여론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실제 이들은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이재명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빼박 유죄니까 계속해서 개딸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론전만 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당장 지난주 집회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이들이 장애 집회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재명이 뭔가 착각하나 본데요. 우리 국민 그 어느 사람도 더 나아가 사법부 더 나아가 행정부도 이재명을 죽인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안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는 이재명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1심 선고와 관련돼서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백현동과 관련돼서 뭐라고요? 이것은 빼박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첫 번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용도 변경 이재명 스스로 한 거라는 겁니다. 왜 이재명 스스로 한 겁니까? 이재명이 사인을 했잖아요. 이렇게도 사인하고 이렇게도 사인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재판부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이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재명이 사인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판부가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 협박 없었다. 왜겠습니까? 이것도 문건이 있어요. 어떤 문건? 실제 국토부가 내려온 문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특별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재명 성남시가 다 알아서 했다라는 그 문건이 무려 4건 이상이 나왔고 그 문건에 따라 실제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 모두 다 이재명과 똑같은 발언을 해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추후 재판에 있어서도 이재명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이 스스로 들고 왔잖아요. 네? 저거 누가 만들어준 거겠습니까? 이재명이 스스로 들고 왔잖아요. 백현동과 관련된 판넬.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인 허위 사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 법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재판부, 국정감사 백현동 발언 때 미리 패널을 준비했다. 고의성 인정. 네,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재명이 저지른 일이고 그 이재명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재명은 유죄 판결 받았다라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판결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질문을 안 했는데 이재명 스스로 국토부 협박을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국토부와 관련돼서 백현동 관련돼서 어떻게 질의를 받았고 이재명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감 당시 이 질문 뒤에 나왔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는 특혜 의혹을 부인한 뒤 국토부 협박 발언을 꺼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지금 영상 보셨죠?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단순하게 물어봤어요.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협박이란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특혜 줬냐 안 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재명 스스로 뭐 한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은 협박이란 단어를 꺼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재명은 허위사실로 기소됐고 재판받은 겁니다. 즉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이재명 스스로 한 거예요. 뭐까지 만들어서 판넬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가 다분하며 이와 관련돼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한계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뭐라고요? 재판부가 김문기 몰랐다 발언 진실로 믿기 어렵다. 다만 처벌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즉 이와 관련돼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김문기 골프 조작된 거죠. 허위 발언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포괄일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실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요. 어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특정 누군가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건 공직선거법 안에 법적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겁니까? 이재명은 이 거짓말을 계속 친 거예요. 어떻게? SBS, CBS, KBS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딥니까? 채널A입니다. 즉 말인즉슨 법원도 3번은 봐준 겁니다. 3번. 네, 시장 시절 몰라. 선거법 재판 뒤 알아. 하위 직원이라 기억 못한다. 이거는 봐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뭐라는 겁니까? 골프 친 적 없다까지는 못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와 관련돼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골프 친 건 진짜이기 때문이죠. 왜 진짜이겠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영상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사진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재판부의 유죄 증거로 확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제 이 골프 발언과 관련돼서 그 누구도 이재명한테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한 겁니까? 이재명은요. 자신이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요거 영상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대선 과정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기 계신 우리 시민분이 이재명한테 김문기 처장 관련된 질문을 해요. 이 당시에 골프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직장인이고요. 네.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좀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대장동 관련해서 최근에 네. 이제 두 분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네.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최근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분께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할 만큼의 책임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지금 후보님이셨고, 그분께서 이제 한 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분의 이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후보께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모른다고 했던 게 이제 임기응변이나 거짓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을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셨죠? 실제 지금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돼서 시민 농객분이 이재명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에 골프의 기억자라도 있습니까? 네? 여기 골프의 기억자라도 있습니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골프의 기억자도 안 나와요. 이분이 뭘 물어봤어요?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와 관련돼가지고 이재명이 어느 정도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두 번째, 그럼 이재명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골프의 기억자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고 이재명은 뭐라 말했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미 본 겁니다. 심표를 다 봤어.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저기 계신 질문에 골프의 기억자도 없어. 네? 그 당시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우린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는 추후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우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장동 이슈가 터졌고 그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도장을 찍었고 그와 관련돼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다는 거고 그와 관련돼 김문기 처장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즉 그와 관련돼서 이재명한테 물어봤는데 이재명은 난데없이 혼자 골프 얘기하며 심지어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뭐예요? 빼박이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백현동에도 물어보지 않은 얘기를 꺼냈는데 이재명 혼자 협박이라고 말했다가 유죄 판결 받은 것이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돼서도 물어보지 않은 골프와 관련해서 혼자 얘기하다가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혼자 물어보지 않은 거 다 얘기했다가 혼자 이 선거법으로 지금 유죄 판결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옛말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왜겠습니까? 제발이 저렸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은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제발이 저렸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즉 그것을 이번 재판부가 잘 고려를 해서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1심 유죄 선고 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재명이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안에서 이재명의 허위 발언을 하나하나 찾은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재판부가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앞으로 이 3심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좌파들은 이걸 숨겨요. 이런 걸 숨깁니다. 실제 얘네들은요. 판결문이 어떻게 써있는지 그 판결문 안에 어떤 내용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그냥 오로지 이재명 방탄에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실제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이재명 방탄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이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여론전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뛰쳐나갔잖아요. 장애 집회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거를 계속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은 자, 위증교사 선고를 앞둔 23일에도 계속 장애 집회를 벌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애 집회와 관련돼서 포장을 해줄 곳이 필요하죠. 어떻게?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온 것처럼. 자, 거기가 어디냐? 첫 번째가 바로 JTBC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 제목 보세요.
이재명 1심 선고 후 더 커진 장애 집회. 마치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MBC는 아예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사실을 얘기를 해. 잘 들어보세요. 시민들도 서울 도심에 모여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빗속에서도 광화문 앞을 모두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건희 기자, 지금 집회 참가자들이 도심 행진을 하는 중인 건가요? 자, 신규론 잘 보세요. 지금 MBC 앵커가 뭐라 그랬습니까? 빗속에서도 광화문 앞을 모두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대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기자 뒤에는요, 왜 한 사람도 안 보여? 네,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앵커님, 빗속에서도 광화문 앞을 모두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면서요. 그러면 그 기자분 뒤에 그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많은 사람이 없잖아. 아니, 나는 너무 웃긴 거야, 이게. 네? 이게 너무 웃긴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보여줘야지, 그 사람들을. 네? 저 뒤에 뭡니까? 휑하잖아. 차밖에 없어. 참 이상하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는요, MBC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MBC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우파 집회는요, 절대 보도 안 해줘요. 반면에 뭐만 보도합니까? 이재명 민주당 좌파들 거만 보도합니다. 심지어 MBC 유튜브에 얘네들이 뭐 가줍니까? 생중계까지 해줘요. 자, 그런데 확실히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원래 MBC가 1차 때 어떻게 했냐? 보시면 조회수가 몇 나왔습니까? 141만에 나왔어요. 2주 전에 한 1차 집회에는 조회수가 141입니다. 자, 2차 집회도 몇이냐? 141이에요. 그러면 지난주 집회는 몇이 나왔냐? 보시는 것처럼 100만이 나왔습니다. 물론 많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엄청 준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조회수가 41만이 줄었어요. 41만.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MBC 유튜브를 통해서 민주당 좌파들의 방탄 집회를 보는 좌파들 수가 현격히 줄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집에서 따뜻하게 MBC 유튜브로 민주당 좌파 장애 집회를요 보는 사람도 줄었는데 그 추운 날에 비 맞아 가면서 민주당 좌파 이재명 장애 집회 나오는 게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줄지.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죠. 자, 무엇보다 더 재밌는 건 MBC가 이렇다 보니까 포장지를 하나 더 깝니다. 어떤 식으로 까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깔아요. 잘 보세요. 자, 1차 집회 때는 제목을 뭐라 써놨습니까? 국정농단 규탄 국민행동,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국민행동입니다. 자, 2차 때도 뭐라고 써놨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국정농단 규탄 2차 국민행동. 1차 국민행동, 2차 국민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3차는 뭐라고 써놨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대규모 집회. 자,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대규모 집회가 아니니까 갑자기 이게 바뀌어진 거죠. 1차 때도 뭐라고요? 국민행동. 2차 때도 뭐라고요? 국민행동. 근데 이게 안 돼. 사람이 없어. 이러니까 뭐라고 바꿨습니까? 국민행동이 아니라 갑자기 대규모 집회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야, 진짜, 야, 너무 투명하다. 네, 너무 투명해. 사람이 얼마나 안 모였으면은 대규모라는 걸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자, 이쯤 되면은 이건 대규모 호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실제 민주당이 지난 1, 2차 집회 때 뭐라 그랬습니까? 30만에서 20만 모였고 1만 7천에서 1만 5천 명 모였다 경찰 추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3차 집회는 어떻게 됐느냐? 자, 민주당은요 30만이라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 추산 1만 5천 명이라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 1만 5천 명도 맥시멈이에요. 맥시멈입니다. 1만 5천 명도 안 모인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이재명 방탄 집회 인원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MBC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경찰 추산을 통해서. 자, 그만큼 이재명 방탄 집회 동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것이 1심 선고 후에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많이 오신 분은 어딜까요? 바로 우리 광화문 집회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KBS만 이렇게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KBS만. 자, 그러면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은 실제 우리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떠했는지, 실제 그 모습이 어땠는지 이와 관련돼서 영상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장관도 이런 장관이 없습니다.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신 기자들이 밤이어서 여기 몇 명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부 후라시 다 켜세요. 직접 한번 보여줘야. 자, 지금 이거 드론이 많이 뜨고 있어요. 전부 후레쉬 다 켜서 전부 다 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후레쉬를 다 켜서 237만 명을 어떤 불빛인지를 한번 보여줘야 돼요. 야들은 지금 촛불을 켤 수가 없어요. 비가 와가지고. 이야, 다 켜. 흔들어봐요. 자, 다 켜. 계속 흔들어, 계속. 이야. 자, 함사 발사! 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동 강장에 일부 우파들의 후레쉬 물결이 춤추고 있습니다. 이야. 자, 이것도 너무 많이 보여주면 이재명이 심장병 걸려가지고 자칫하면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대규모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개인적인 방탄을 위해 모이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더 나아가 우리 우파 국민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셨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역량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저 현장에 계셨던 분들, 더 나아가 함께 마음을 함께 하셨던 분들 모두 다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기 유의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